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00만 5,646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4,882명, 완치 573만 5,055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4,000명 수준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이번에 다가오는 느바란 휴가 기간 동안 8천만 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귀성길에 오를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억제를 위해 지역 간 이동을 금지하였지만 올해 느바란에는 정부에서 이동을 허용하였습니다. 경찰청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느바란 연휴가 다가오기 전에 코로나 예방접종의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부는 4월 28일을 교통량이 가장 많은 기간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자바와 서부자바의 이동량의 전체의 26.8%를 차지하는 2,13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지역을 면밀히 파악하여 해당 지역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가속화할 예정이며 부스터샷 접종의 적용 범위도 늘리는 등 느바란 연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경찰청은 29일부터 열흘간 자카르타를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경찰 주관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34개 주에서 총 110만 회분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목표로 해당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G20회의가 열리는 발리에서 3주 만에 부스터샷 접종 성취도가 26%나 늘었습니다. 이번 느바란 연휴 동안에도 코로나 예방접종을 늘려 대유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부 산하철도국은 2022년 느바란 기간 동안 급증하는 승객을 위해 특별 운행을 노선에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되는 열차는 35대이며 기존의 열차는 366대로서 총 401대의 열차가 자바섬의 이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추가 열차는 승객이 급증할 4월 30일에서 5월 1일 그리고 5월 7일과 5월 8일을 대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01대의 열차는 하루 평균 21만 6천 명의 승객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도국은 몰려드는 승객으로 인해 철도 기반 시설의 포화 상태에 대해 여러 시나리오의 예상안에 맞춰 매뉴얼을 제작 중이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 규정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한편 조코이 대통령은 3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지역 간 이동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행 지침과 정부의 공식 규정을 철도국은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이 내려오는 대로 보다 분명한 백신 접종별 탑승 가이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교통부 회람을 통해 내려온 지침은 3가지입니다. 부스터샷까지 완료한 승객은 아무런 검사 없이 열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2차 접종자는 신속 항원 검사나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자에 한하며 1차 접종자는 PCR 검사만 유효합니다. 정부는 느바란 연휴에 맞춰 코로나 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한 풍토병 전환에 대한 담론을 여러 부처와 전문가들과 지속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마단 기간 동안 광고비 지출이 지난해와 비교하여 12% 증가할 것이라고 광고업계 데이터 연구 및 분석회사에서 말하고 있으며 예상 금액은 약 34조 증가한 290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 만에 공식적으로 이뤄진 느바란 연휴이며 비항이 허가되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연도보다 지출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브랜드 회사들은 광고 지출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들도 광고에 대거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코로나 완화 정책으로 광고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큰 화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5만 4,74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당 수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세계 사망자 순위의 9위입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미국으로 100만 4,243명에 이릅니다. 그 다음은 브라질로 65만 9,012명이며 이어서 인도, 러시아, 멕시코, 페루, 영국, 이탈리아가 있고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28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4억 8,200만 명이며 사망자는 613만 명이며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사망자 수의 약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러시아를 통해 비료 생산의 필수 제품인 인산염과 칼륨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통해 러시아와 무역이 단절되며 비료 수급 문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재고량으로는 2022년 상반기까지가 최대이며 하반기에 사용할 비료가 현재 불투명합니다. 현재 남은 비료 재고는 총 170만 톤입니다. 이 중 82만 톤은 국가 보조금이 있는 농업인만 구매할 수 있는 비료이고 88만 톤은 보조금이 없는 비료입니다. 세부적으로 요소가 다량 들어있는 질소질 비료는 보조금 유무를 떠나 총 114만 2,632톤이 남아있으며 인산질 비료는 총 27만 2,728톤, 칼륨질 비료는 총 7만 6,283톤, 석회질 비료는 총 15만 3,651톤, 그리고 유기물 비료는 총 6만 5,372톤이 남았습니다. 정부는 인산염을 수입하기 위해 모로코, 이집트, 요르단과 대화 중에 있으며
칼륨을 수입하기 위해 캐나다, 요르단, 독일, 라오스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인산염과 칼륨의 주요 공급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해당 두 가지 광물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어 갈수록 세계 식량 안보에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음식들은 볶음류와 튀김류가 상대적으로 많아 한 해 식용유 소비량이 약 510만 톤이며 1인당 소비량은 약 20kg입니다. 즉 4인 가족 기준 80kg의 식용유를 한 해에 소비하고 있는 셈이라서 식용유 가격은 민심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올 초에 시작된 식용유 품귀 현상은 집권당이 각종 정책을 시도하였음에도 사태 해결이 보이지 않자 식용유를 사용하지 않는 요리 시연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속한 집권 투쟁민주당은 각 지역에서 요리사를 데려와 수십 명의 취재진 앞에서 식용유를 쓰지 않거나 최소한만 사용하는 요리들을 선보였습니다. 집권당의 한간사는 시연회에서 식용유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며 끓이거나 찌고 굽고 훈제하면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집권당의 의도와는 달리 인도네시아 5대 대통령인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의 발언으로 네티즌들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최근 식용유 파동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인들이 왜 식용유를 사려고 줄을 서는지 모르겠다며 온종일 튀긴 음식이 전부냐고 발언해 서민들로부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티즌들은 메가와티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서 서민 음식을 이해 못한다며 서민들이 왜 식용유 때문에 걱정하는지 알 턱이 없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의도하지 않은 반응에 너무 놀랐다며 정치적 이슈로 조롱받을 수는 있지만 본인 발언의 의도는 아이들에게 튀긴 음식보다 더 건강한 음식을 먹이자는 뜻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민심을 잡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파묘 국제 가격이 상승하며 식용유 가격이 폭등하였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식용유 자체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해바라기 씨유 수출 1위, 2위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스마트폰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시장이 2022년에 들어 4,400만 대로 전년 대비 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에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며 4,090만 대의 스마트폰이 출하되어 11%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특히 2021년은 상반기에 스마트폰 시장에 급진적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감소 사례와 라마단을 앞두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상반기 상승과는 달리 하반기에는 코로나 델타로 인해 소매점 폐쇄까지 야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급마저 부족하였지만 마지막 분기에 들어서면서 델타 사례 수의 감소와 사회적 제한의 완화 등으로 판매량은 급격히 늘었습니다. 오포와 비보는 2021년 4분기에 1위와 2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공급과 판매가 이뤄졌고 삼성의 갤럭시 A 시리즈는 2021년 3분기부터 서서히 회복하였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2022년 스마트폰 판매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2021년의 두 자릿수만큼의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4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 인상으로 뽑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발리바둑 누사두아에서 전기자동차 초고속 충전소 개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초고속 충전소는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소하였으며 G20 회의가 열리는 발리 여러 지점에 설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초고속 충전소가 G20 정상회담에서 대표단 차량의 배터리 충전을 지원하는데 우선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에 개소한 고속 충전소는 해외 정상들로 하여금 인도네시아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발리에 개소한 초고속 충전소는 200kW의 고출력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 자동차를 완충하는데 평균 30분 미만으로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총 60개의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G20 회의가 열리는 장소를 중심으로 동선을 파악하여 설치할 것이고 일반 전기 충전 시설도 150개 추가할 예정입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은 정상들이 머물 14개의 호텔과 공항, 발리 컨벤션 센터, 거북이 관광성, 맹그로브 서식지의 가루다, 위수누 문화공원 등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G20이 열리는 동안 약 656대의 전기 자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며 도합 210개의 충전기가 차량 충전을 충분히 지원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기자동차 초고속 충전소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12곳, 서울 도심지에 4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용량은 350kW급으로 아이오닉5의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18분 만에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구피풀은 인도네시아 비정부기구 야쿤메데스다와 함께 인도네시아 말라카 지역의 식수 안전과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포괄적 위생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구피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지난해 4월 발생한 폭풍과 홍수로
위생시설이 다수 유실됐고 주민들은 각종 전염병에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구피풀은 지난해 11월 야쿤베데스다와 업무 협약을 맺고 주민주도형 종합위생교육을 펼치며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위생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야쿤베데스다는 2009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와 함께 주민주도형 종합위생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구피풀과 야쿤베데스다는 말라카 지역 내 암만 넝클론 마을 588가정 1763명을 대상으로 7개의 우물 구축, 20곳의 위생시설 건설, 위생물품 및 시설 제조 전문가 양성 교육 등을 펼치며 지역 내 전반적인 위생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구피풀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위생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PC그룹이 자카르타와 버카시에 각각 파리바게뜨 3호점과 4호점을 잇따라 열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11월 현지 파트너 기업인 에라자야그룹과 함께 인도네시아 첫 매장인 아슈타물점을 오픈한 지 4개월 만에 4개 점포를 열며 현지 시장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고객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자카르타를 넘어 수도권 도시인 버카시까지 진출하였습니다. 먼저 파리바게뜨 인도네시아 3호점인 본도긴다물점은 일평균 10만 명이 방문하는 본도긴다몰의 1층 중심부에 162스퀘어미터, 66석 규모로 지난 23일 선보였습니다. 본도긴다물점은 인도네시아의 주력 매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식사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버설리조토, 매콤한 해산물 토마토 파스타와 같은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며 청포도 아이스티 등의 음료도 선보입니다. 4호점 수마레콘 버카시점은 수마레콘몰 1층에 132스퀘어미터, 40석 규모로 자리 잡았으며 3월 말 오픈할 계획입니다. SPC그룹 관계자는 수도 자카르타와 인근 위성 도시를 중심으로 연대 15점 이상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